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부수, 수염 보고 만들었다, 수염미, 명사로 수염이, 또 뿌리로 쓰일 때 말, 이을, 이로 쓰인다고 그랬죠? 그리고 너로도 쓰인다고 그랬죠? 수염이 있는 대명사, 너희. 그리고 문장의 이제 끝에 오면은 그럴 뿐이다, 뿐이로 쓰인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수염으로도 쓰이고 뿌리로도 쓰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 산하고 같이 어울리려면은 산 밑에 산맥이 또 있겠죠. 그래서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요 산의 깊이가 이렇게 반대로 드러난 부분과 여기 요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겉을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시초라고 그래요. 시초단. 겉을 보면은 아래를 알 수 있다. 시초단. 그리고 처음단이라고도 해요. 처음단. 그래서 우리가 수사를 할 때도 이렇게 단서를 잡으면은 정말 그 시작이 반이라는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요것을 이제 이어가지고, 자, 이것은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외모를 보면은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단정하게 서 있는 모습. 사람은 이제 외적으로도 예의를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단정하다, 단정할 단, 바를 단이에요. 바르다,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로 쓸 때는 이제 단정하다, 단아하다. 그러면은 여울단 하면은 뭐 들어가면 되겠어요? 여울 물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울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상서로울 이제 서로 이제 이름에 많이 쓰이거든요. 속과 겉이 같은 거예요. 구술이. 그래서 여기다 구수록만 넣으면은 상서로울 서 이름에 아주 많이 쓰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 처음단, 시초단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염니가 어디로 쓰였냐? 자, 이거는 이제 날씨에 관련된 건 다 비유가 온다고 그랬죠? 비가 우리가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여름에 비 내리기를 구할수. 그럼 우리가 이제 혼수 장만한다고 하죠? 결혼을 해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이제 지어갈 때 우리가 살림, 세간살이 이런 살림을 장만하는 것을 이제 혼수 장만한다고 해요. 그래서 구할수, 구해서 가져가야 되죠. 비를 구하듯이 꼭 필요한 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비를 구하는 이 사람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공부를 하는 분들을 선비라고 그래요. 선비유, 유생이라고 그러죠? 선비사가 있죠. 선비사. 네. 선비유, 선비사. 선비는 어찌됐든 이제 삶에서 기본의 범절을 잘 이제 갖춰주시는 분이죠. 예. 그럼 일반인들은 선비를 보고 이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자, 대전에는 지명이 유성이 있어요. 유성. 이것은 이제 재성이거든요. 재성. 고개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개, 산 고개 마루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유성은 이런 이제 여기 산세가 있고 선비들이 이제 집단으로 이루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명하고도 어떻게 맞아 떨어져 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학문의 보고는 어디서 나와요? 여기 유성 대덕 연구단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인재 수재들 박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예. 그래서 선비유예요. 유생. 그 다음에 몸신자가 나왔어요. 몸신자.
자, 몸신자는 자, 뭘 보고 만들었냐죠? 한자는. 그러니까 이것이 각골에는 여기 배가 이제 부르는 이제 임산부처럼 여기 몸이 이제 작은 씨앗이 들어가서 몸이 이렇게 크게 불어나는 거예요. 몸에서, 내 몸에서 불려나가는 거. 그래서 몸신, 불어날 신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자기 몸을 법도에 맞게 잘 불려서 쏠사가 나왔었죠? 쏠사. 네.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는 활 보고 만든 글자예요. 활 보고. 네, 그렇죠. 활 모양 보고 만든 글자. 우리나라 활 속에는 이제 국궁이라고 해요. 어쨌든 이것이 활궁이에요. 활궁. 자, 활에는 항상 짝이 있어요. 이 활의 짝은 화살시예요. 활이 있고 화살시 있죠. 마치 남녀가 한 쌍이듯이 활을 쏘려면은 화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활 대회를 뭐라고 한다? 궁시라고 그래요. 궁시. 국궁이라고도 하고 궁시 대회라고도 하고. 자, 그런데 이것이 이것은 사람의 몸이 불려나가듯이 어떤 자기 재주를 불려나가는 거, 훈련해서 불려나가는 것을 여기 쏠사라고 했지만은 이것은 마치 이것이 음이고 이것이 양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살과 활은 짝지죠, 짝지. 자, 우리가 내 몸이 불어나려면은 음양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 몸이 안전한 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몸궁이라고 그래요. 몸궁. 우리 몸 구조는 여자는 이제 완성되려면은 남성이 이제 짝을 맞춰야 되고 남성은 반대로 여성이 짝을 맞춰야 되죠. 그래서 나의 몸궁이라고 해요. 자, 둘이 합쳐가지고 어려운 구멍을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선한 사람이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쉬운 길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길도 짝을 잘 만나면은 나란히 갈 수가 있어요. 남녀가 만나서 서로 배려하고 보완하고 그렇게 일치되기까지는 사실 시간도 걸리고 일치를 못해서 서로 갈라지기도 해요. 근데 어찌게 됐든 간에 일치를 해서 여기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몸궁, 여기 활궁, 활에는 짝이 있듯이 우리 몸에도 이렇게 짝을 갖춰서 어려운 구멍을 이제 통과를 하게 되면 궁구한다고 그래요. 궁구. 궁구할 궁이에요. 공궁할 구. 공궁하다.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곤자는 이거 곤할 곤 이게 되겠죠. 어려움을 닥쳐서 그것을 헤쳐나가는 거 그런 것을 바로 궁구할 궁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국화가 뭐죠? 무궁화. 그렇죠. 헤쳐나가지 못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어려움이 오면은 닥쳐오면은 헤쳐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화 이름이 무궁화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궁구할 궁을 해봤습니다. 자, 한자는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문학과 또 역사와 철학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문사철이라고 그래요. 한 2, 3천자를 해놓으면은 학습하는데 암기식에서 탈피를 할 수가 있어요. 몸신과 활궁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활을 쏘려면은 우리가 당겨야 되죠. 그래서 활을 쏘는데 당긴다. 그래서 당길 인이에요. 끈다. 끌견이 있어요. 끌견. 소 끄는 아이를
견우라고 그러죠. 그래서 끌, 당긴다, 끌, 견. 자동차가 이제 그 멈추면 어떻게 해요? 견인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사람이 강직하신 분들은 좋은 인재를 견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견인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리더이겠죠. 근데 화살을 이렇게 쏟아보면은, 네, 요게 팔이 트라이앵글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자, 요 우리의 힘은 여기까지만 가지만은 요것을 쏘세요 하면은 어마어마한 큰 힘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큰 힘이 나온다. 이것이 클홍이에요. 클홍.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또 활하고 벌레가 나왔어요. 자, 요거는, 자, 요거와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리얼해요. 이것은 쌀 바구미를 말하는 거예요. 주둥이가 뾰족해가지고, 우리가 주식이 쌀이잖아요. 쌀 자루에서 우리가 지은 쌀을 쉽게 이제 벌레가 먹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 이거 작은 것이 강하다. 예, 작은 벌레도 강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도 아주 작은 벌레가 우리 몸을 지금 강타하고 있는 거죠. 체력이 약하면은 그 작은 벌레한테도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강한 거예요. 활이 그 정도로 강하다는 얘기예요. 활보다 강하다, 활만큼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강할 강. 강할 강 반대는 뭘까요? 약. 그렇죠. 약할 약은 빌려다 쓴 거예요. 활공을 빌려다 썼는데, 이것은 모양을 빌려다 쓴 병아리예요. 병아리. 자, 병아리는 사실 한 주먹거리죠. 이것은 기두, 날개예요. 날개. 기두. 예. 그래서 이것이 약할 약이에요. 어르신들은 이제 늙을로, 또 아기들, 어린이들은 이제 약할 약에서 노약자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자리양보나 이런 거는 노약자 먼저 해드려야 되죠. 예. 자, 그래서 이 삐아기가 아직 아가니까 물가에 가면은 익사를 해요. 잘못하면 수영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러면 빠질 익이 있어요. 그럼 어디에 빠졌다? 물에 빠졌다. 빠질 약이 뭐로 갔다? 익. 그럼 여기에 뭐 넣으면 될까요? 그렇죠. 한자는 이렇게 줄줄이 한자예요. 이번에는 이제 활을 크게 쏘는 민족이에요. 민족. 자, 그래가지고 이것은 큰데 플러스 활공이에요. 활을 크게 쓰는, 크게 쓸 줄 안다. 그럼 대인이에요. 그런 민족을 클이 동이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 중원 지역, 이 황하가 있는 그것을 중원이라고 기준으로 보면은 크게 동이라고 해요. 동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랑캐라고 한다면은, 사전에 오랑캐 이라고 한다면, 오랑캐는 산 짐승을 길들여 가지고 사람을 이제 해치는 그 기법을 오랑캐라고 그래요. 우리 스스로는 오랑캐라고 하면은 내 얼굴에 침 박히죠. 그러니까 활을 잘 쏘는 민족이에요. 옳은 일에.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이것이 이제 그 조상할 조거든요. 조. 이거는 상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상복 입을 상이거든요. 부르짖으면서 상복을 입고 조상을 하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 풀을 이렇게 덮어놓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짐승들이 와서 이제 파먹게 되는 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활을 준비해 가지고 지킴이를 하는 거예요. 내 부모님을 바로 짐승이 와서 파먹는다. 무덤에 가기 전에 짐승들이 이제
파먹을 수 있기 때문에 화를 준비해 가서 지킴이를 하고 있다. 예, 그런 유래가 이제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자를 쓸 수도 있고 상을 당하시면은 여기 요 조자를 써서 붙이기도 하고 상갓집 하면은 요 상자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조문 간다고 하죠. 조문. 자, 그래서 여기 활에 관련된 걸 해봤는데 이번에는 화살에 끈을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감은 거예요. 그러면 연습으로 할 때도 이걸 차례대로 감아야지 쏘고 다시 또 그 연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듯이 이거 끈을 마구 감아야 되겠어요? 차례대로 감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차례대로 끈을 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번이 차례제예요. 그러면 이제 형님만한 아우 없다고 하고 찬물을 봐도 형님 먼저예요. 그토록 우리는 순서를 이제 차례대로 잘 지키고 있어요. 질서가 잘 되는 거죠. 차례제는 대죽을 쓰고 책이나 이런 거에 보면은 1장, 2장, 제1장, 제2장 이런 걸 쓰죠. 요것이 차례제로 쓰면서 요것은 아우제로 쓴 거예요. 형이 있으면은 아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우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 아우는 형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아우는 형을 언제나 공경한다. 공경할 제도 되는 거예요. 고전에는 형우 제공이 있어요. 형은 아우를 이제 우애 있게 대하고 아우는 형을 공경한다. 그래서 공경할 제는 여기 마음심을 넣어가지고 공경할 제를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근데 고전에 보면은 요 아우제도 공경할 제로 쓰이거든요. 자, 여기 마음심을 넣으면은 공경할 제로 쓰이고 대죽을 놓으면은 차례제로 쓰인다. 근데 요 아우제 속에는 차례제나 공경할 제가 들어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자소라고 하죠. 네. 자, 요번에는 또 이제 활을 계속 쓰다 보면은 유효 기간이 있어요. 모든 것은 유효 기간이 있죠. 그래서 이게 활이 이제 계속 늘어나면은 이걸 더 이상 못 쓴다. 그래서 더 이상 못 쓰게 돼서 활을 이제 장식이나 이런 걸로 이제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활로서는 더 이상 아니다. 아니, 불이에요. 아니, 불. 가차에서 쓰는 이제 달러 불도 돼요. 미국의 이제 그 통화를 달러라고 그러죠? 달러 불. 가차에서 쓴 거예요. 자, 이것은 잘 들어야 되는데 더 이상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으면 몸은 이제 화해서 백으로 돌아가고 또 정신은 화해서 혼으로 가요. 자연과 내가 하나라는 것을 완벽하게 깨달으신 거예요. 예. 이것은 이제 손수가 나왔죠?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손으로 이제 지불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지불할 불이에요. 털었다, 털불도 되거든요. 털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이제 유효기간 확실하게 돈을 썼어요. 기간 동안은 내 돈이었죠. 근데 뭔가 상품을 사면은 돈이 이제 지불을 해야 되죠? 그러면 돈을 썼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쓸 비예요. 불이 뭘로 갔어요? 비로 갔어요. 비용이 나간 거예요. 쓸비까지 해봤습니다. 낭비보다는 나의 이제 지적 자원을 갖출 수 있는 경비로 쓰시면 좋은 시간이 되실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